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예은 마케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무노 마케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벌써 10월 중순 말 되고 있어요. 급격하게 날씨가 추워졌는데 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전 최근에 목감기에 걸려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이제 병원에 다녀오게 되었는데 좀 괜찮으신가요? 진짜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쵸. 환절기라 건강 꼭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또 10월 말도 되고 연말도 다가오고 하는데 오늘 가져온 주제는 뭐죠? 네, 저희가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은 이제 뷰티 업종이 메타 광고가 필수적인 이유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뷰티 업종이라 하면 사실 또 브랜드가 엄청 다양하잖아요. 그쵸, 그쵸. 할 수 있는 매체도 또 되게 폭이 넓은데 그 중에서 메타 광고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뷰티 업계가 이제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와 소비자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시장으로서 특히 온라인 마케팅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메타 광고는 소비자에게 브랜드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매체이고, 여기서 타겟팅, 콘텐츠 전달, 브랜드 구축에서도 매우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입니다. 여기서 이제 메타 광고의 장점 중에서 대표적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그 부분 중에 한 개가 이제 정교한 타겟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제 뷰티 제품 같은 경우엔 개인의 취향, 피부 타입, 선호도 등에 따라서 매우 세분화된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 메타 광고는 소비자의 관심사, 행동, 인구 통계학적 정보 등을 활용해서 광고를 보다 정교하게 타겟팅을 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은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 이제 소비자가 어떤 뷰티 브랜드를 팔로우했고 그에 따라서 어떤 콘텐츠를 좋아하는지, 뷰티 관련 상품을 얼마나 자주 검색하는지 등을 분석해서 해당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광고를 도출할 수가 있겠죠. 사실 메타 안에서 콘텐츠를 소비하고 막 팔로우하고 좀 다양한 일들을 하잖아요. 그쵸. 검색도 하고 태그도 찾아볼 것이고, 아니면 어떤 종류의 릴스를 많이 보는지, 어떤 태그가 많이 올라와 있는 콘텐츠를 소비하는지, 이게 다 AI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정보가 수집이 돼서 광고 진행할 때도 머신러닝이 돌아가잖아요. 그 맞아요. 모든 것들이 다 그것들을 기반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 머신러닝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저는 들었어요. 어떤 대표님께서 봤을 때 이런 소재를 하고 했는데 조금 성과가 안 나온다. 그래서 이거를 좀 수정을 한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럼 머신러닝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작동을 안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소재 머신러닝은 사실 광고 시작할 때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그 최적화를 찾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종료가 될 때까지 사실 좀 테스트를 많이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좀 빠른 종료를 위해서 좀 소재가 좋지 않더라도 수정을 안 하기보다 좀 더 많은 테스트를 진행하고 소재가 안 좋으면 바로 끄고 새로운 소재를 넣고 좀 언오프를 진행을 하면서 더 빠르게 최적화를 진행하는 부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쵸. 저희가 이제 메타 광고 하면은 또 좋은 점이 이제 리타겟팅 기능이죠. 맞죠. 리타겟팅 같은 경우에 이제 한번 웹사이트나 쇼핑몰을 방문한 사용자를 다시 광고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인데요. 뷰티 제품의 경우에 사용자가 이제 여러 번 비교하고 리뷰를 확인한 후에 구매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때 여기서 이러한 전략을 활용하는 게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뷰티 업종 같은 경우면은 타겟팅이 좀 여성일 확률이 더욱 높고 2030 세대일 부분이 높은데 여성일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구매하는 일이 많이 없습니다. 특히 메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 광고를 한번 보고 아니면 다른 데랑 비교를 해봤다가 아니면 다른 데서 광고를 또 다른 매체에서 광고를 보면서 봤던 브랜드다 하고 다시 거기로 들어가서 조금 더 신뢰도를 쌓고 이후에 구매를 결정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단 한 번의 구매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꼭 리타겟팅을 많이 활용하시는데요. 그래서 리타겟팅을 또 활용하기 위해서 메타 광고를 저희가 또 말씀드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뭐 2030 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요즘 이제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렇게 둘 다 광고를 태울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러한 뷰티 업종에서 인스타그램으로 타겟팅을 할지 뭐 페이스북으로 타겟팅을 할지 아니면 둘 다 집중해서 공략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건 또 뭐 화장품의 연령대에 따라서 타겟팅에 따라서 많이 다를 텐데 뭐 좀 40, 50대를 겨냥하는 화장품도 있을 테고 20, 30을 겨냥하는 화장품도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어떤 부분에 따라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나무는 마케터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인스타그램은 이제 2030 세대에 좀 적합한 매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30 타겟으로 하는 그런 제품 같은 경우에 인스타그램으로 조금 초점을 맞춰서 태우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뭐 달팽이 크림이라든가 이런 나이대가 조금 높게 설정된 그러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페이스북으로 타겟팅을 두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메타에 있어서 좀 중요한 요소가 제품의 이미지이잖아요. 아무래도 메타 같은 경우엔 광고 소재가 주요한 가장 그런 주된 소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메타 광고는 이제 이미지와 동영상 콘텐츠를 중심으로 저희가 광고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뷰티 제품의 특성을 극대화할 수가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특히 인스타그램에서는 이제 이러한 이미지와 동영상 중심의 플랫폼인데 뷰티 제품의 질감, 색상, 패키징 등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에 소비자의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할 수 있고 또 구매 욕구를 자극할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네. 요즘 뭐 피드에서도 이미지 형태로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사실 요즘엔 좀 동영상을 많이 쓰시잖아요. 뭐 릴스도 그렇고 스토리도 그렇고 다 짧은 영상으로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더 자연스럽게 광고를 노출하고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좀 더 많은 정보를 한 번에 넣어서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영상 부분을 좀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영상 쪽을 좀 많이 활용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미지 소재인데 요즘 또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실을 수가 있거든요. 그 뭐라고 하죠? 이미지인데 이제 이렇게 영상처럼 되는 이미지인데 영상처럼 되는 게. 그 뭔 소재지? 에? JPG 뭐였죠? GIF. 움짤 형식으로 GIF 형식으로 이제 그런 소재가 굉장히 성과가 좋은 것으로 저희는 찍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저는 그런 소재를 조금 보다 효과적으로 태우고 거기에 있어서 성과를 내가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화장품 사용 방법을 다루는 튜토리얼 영상도 있을 수가 있고 메이크업 전후 비교 사진 등을 통해서 뭐 제품을 보다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단순한 설명보다는 소비자에게 이러한 부분이 훨씬 더 강한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메타는 사실 배너 광고이다 보니까 진짜 소재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제일 뭐 찾아보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먼저 딱 보여지는 게 소재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클릭을 유도하냐 마느냐 이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소재를 좀 많이 좀 제대로 시장을 좀 공부해 보시고 소재에 좀 투여를 해서 제대로 된 부분으로 광고를 진행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메타 광고가 이제 소비자에게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광고에 활용해서 보다 진정성 있는 광고를 만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가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를 또 높여주고 자연스럽게 브랜드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수가 있으니까 전 그 부분이 이제 메타 광고가 되게 좋게 느껴지는 부분이더라고요. 또 이러한 메타는 이제 실시간으로 광고 성과를 저희가 확인하고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뷰티 제품의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이런 즉각적으로 광고 조정이 가능하고 어떠한 매체보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꽤나 적합한 광고 전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본다면은 뭐 특정 광고 캠페인의 성과가 낮을 때 그때 이제 보게 되면 메타 광고 관리자 도구를 통해서 타겟팅 옵션, 광고 소재, 예산 등을 빠르게 조정할 수가 있겠죠. 실시간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어떤 타겟이 가장 많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여기서 또 중요한데요. 성별, 연령대, 관심사 등 그런 세부적인 타겟군의 그런 반응을 분석하고
또 효과적인 타겟에게 광고를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불필요한 예산에 있어서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광고 운영도 가능한 부분인 거죠. 뭐 여기서 메타 광고가 또 되게 좋은 점이라면 좋은 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소비자들이 광고를 보고 즉각적으로 좋아요나 댓글을 남길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인스타그램 다들 보시면은 이렇게 딱 광고 한 개 떴다고 이러면서 이제 댓글도 남기고 좋아요도 남기고 사람들에게 이 화장품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공유도 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가 있어서 이제 자연스러운 바이럴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고, 또 광고를 본 소비자가 자신의 피드에서 브랜드나 제품을 공유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니까 여기서 브랜드 인지도를 빠르게 확산하는데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뭐 다른 광고들은 그냥 광고만 딱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메타의 경우는 말씀 주셨다시피 좋아요나 댓글 이런 부분들 다 활용이 가능해서 좀 더 참여형으로 사람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광고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경우는 뭐 어땠다 아니면 후기가 좀 많이 중요하고, 또 소재가 어땠는지 반응도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참여도를 유도하는 메타 광고가 좀 좋은 부분인 게 맞습니다. 그쵸. 또 이제 뷰티 업종이 인플루언서랑 또 마케팅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좀 굉장히 좋은 분야이잖아요. 뭐 메타 광고가 이제 인플루언서 협업을 통해 이제 효과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뷰티 인플루언서,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이 직접 그런 화장품 제품을 사용하고 리뷰하는 모습을 광고 소재에 담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인플루언서가 이런 걸 활용한다고, 이런 걸 사용한다고 이러면서 소비자들이 되게 좋은 반응도가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해당 제품에 대한 신뢰감을 갖고 실제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게 됨에 따라서 이제 인플루언서의 팔로워층이나 이런 특정 브랜드 그리고 뷰티 제품에 관심이 있는 경우가 이제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에 광고 도달 범위도 넓히게 되고, 또 타겟 소비자에게 깊게 다가가는 그런 전략으로서 저는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희가 인플루언서를 고를 때도 뭐 팔로워서의 연령대층이 있을 때고 그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인플루언서랑 같이 협력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이제 팔로워분들에게 자연스럽게 바이럴이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서 또 이제 참여를 가져오고, 거기서 또 이제 뭐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같이 홍보를 하면서 구매까지 이루어지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인스타그램도 함께 이제 좀 홍보가 된다. 여기가 좀 중요한 포인트면서 되게 좋은 점이라고 저는 다가왔거든요. 그에 따라서 뭐 팔로우도 유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런 뷰티 업계가 있는데, 이런 뷰티 브랜드 중에서 여기서 신생 브랜드도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네. 네. 신생 브랜드로서 이제 뷰티 업종에 처음 다가가는 그런 분들인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홍보 전략을 내세울 수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그 대표님들은 분명 좀 고민을 하고, 그에 따라서 좀 어떻게 내 광고가 효율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라는 걸 많이 고민하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 SA 전략보다는 메타 광고에 집중하는 게 더 좋다고 보여지는 편이거든요.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좀. 저도 이제 신생 브랜드라고 말씀을 주시면 이제 막 런칭을 시작하는 브랜드다라는 가정 하에 SA보다는 확실히 메타 광고로 집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SA 같은 경우는 일단 검색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니즈가 분명을 하긴 한데, 이게 이미 있는 브랜드들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입찰가의 순위를 이미 다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들어가게 된다면 입찰가는 더 높아질 부분이고, 안 그래도 지금 높은 입찰가에 거기에 모두 다 광고비를 소진하게 된다면 전환까지 가져올 수 있는 거는 확실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배너 광고,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하는 게 좋고, 일단 사람들이 알아야 구매를 하기 때문에 먼저 사람들에게 인지도를 심어줄 수 있는 메타 광고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문호 마케터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요. 네이버 SA 전략이 이제 아무래도 목적 기반인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구매자분들이 이제 목적해서 뭐 예를 들어 뭐 진정 토너 이런 식으로 쳤는데, 저희 제품은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좀 크단 말이죠. 광고비를 정말 막 몇
천만 원 단위로 막 쓰지 않는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메타 광고에 집중을 해서 보다 브랜딩에 있어서 더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메타 광고가 더 집중을 하는 게 더 좋다고 보여지는 편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딱 얘기하고 있는데 댓글이 있어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11월, 12월에는 다들 본격적으로 광고해서 경쟁이 세질 텐데 신생 브랜드들은 11월, 12월에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어떻게 지금 생각하세요? 이 시점이 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11월, 맞아요. 12월. 연말에는 진짜 광고 경쟁이 더욱 세질 수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다들 할인하고 행사하고 프로모션 이벤트 다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찰가는 확실히 거기 안에서 경쟁도다 보니까 조금씩 다 올라가는 부분이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경쟁이 세지는 그쵸.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생 브랜드들은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타 광고에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좀 저렴하게 이제 DA 광고로서 다른 지면 매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태우고, 또 이런 처음 목표 설정이라는 게 메타는 좀 있잖아요. 그럼 목표 설정도 잘 해서 그런 소재도 이제 소구점에 맞춰서 잘 타겟팅을 한다면 가장 광고 효율에 있어서 좋은 그런 전략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경쟁도가 훨씬 세기 때문에 뭐 선물 키워드 아니면 뭐 연말 관련된 키워드들이 들어가게 되면 입찰가는 훨씬 더 높아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입찰가 경쟁이 있는 곳보다 다른 배너 광고에서 인지도를 좀 더 쌓으시는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좀 공격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움츠러들어서 좀 더 낮게 진행하지는 마시고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이 광고 시장 안에서 광고를 노출하면서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인지도를 쌓아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런 신생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광고비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비용을 솔직히 쓸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보자고요. 예산이 이제 딱 100만 원밖에 저희가 활용을 못 한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SA 전략보다는 이제 뭐 메타 광고에 집중을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저희가 나눴는데, 그러면 여기서도 또 되게 처음 세팅할 때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되게 많은 목표 설정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목표 설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 6개로 구분이 지어질 수가 있거든요. 인지도, 트래픽, 잠재 고객, 참여, 앱 홍보, 판매, 이렇게 총 6개의 광고 목표 중에서 어느 목표에 어떤 비중으로 두어서 세팅을 하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구독자분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그럼 여기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러면 저희가 캠페인이 6개가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아무나 마케터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게 첫 신생 브랜드이고 하니까 인지도랑 트래픽에 이제 좀 비중을 두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인지도에서 40, 트래픽 60%의 비중으로 저는 두어서 세팅을 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트래픽적인 부분에도,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전환에 있어서의 그런 인지도도 함께 높아져서 브랜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세팅을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네, 신생 브랜드라고 하면 처음부터 목표를 전환으로 가져가시면 진짜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전환을 목적으로 바로 판매 캠페인을 진행하시면 이게 아무래도 신생 브랜드다 보니까 인지도도 많이 떨어지고 뭐 리뷰 수도 많이 떨어지고 할 거 아니에요. 구매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머신러닝 최적화가 되지 않을 부분입니다. 구매가 50개 이상이 찍혀야 최적화가 되는데 지속해서 머신러닝만 진행하고 이 목표를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실 때는 말씀 주셨다시피 인지도랑 트래픽으로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광고 데이터를 많이 쌓고 나서 이후에 뭐 리타겟팅이든 나중에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쌓기 위해서 트래픽, 인지도로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잠재 고객도 조금 노려볼만 할 텐데, 왜 잠재 고객의 선에선 안 노려보실지 좀 그것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잠재 고객이면
고객들의 DB를 좀 수집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사실 DB 수집은 뭐 정말 문의가 남겨져야 하는 업종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서 화장품 뷰티는 그래도 구매 아니면 홈페이지로 유도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진행을 안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답변 드리는 와중에 저희한테 질문이 또 왔는데요. 네, 메타 광고가 뭐예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메타 광고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저희가 이렇게 쓱쓱 넘기다가 뜨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여기에 스폰서드, 광고라는 문구가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쉽게 저희한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광고이자 그런 광고 전략의 매체 도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에 노출할 수 있는 광고입니다. 그럼 이런 광고를 태우게 되었을 때 이제 어떤 지면에 어떻게 뜨냐, 이게 조금 중요한 관건이 될 텐데요. 제가 이제 분석한 바로는 이제 이미지, 동영상, 슬라이드, 스토리, 그리고 또 컬렉션 전환이라는 그런 대표적으로 총 이렇게 5가지 지면과 전략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또 앞서 말씀드렸던 신생 브랜드, 이 신생 브랜드라고 봤을 때 이 신생 브랜드가 이제 뷰티 업계에 있어서 어떤 지면에 어떤 전략으로 다가가면 좋을지 좀 궁금한데요. 거기에 있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봅니다. 저는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메타 광고, 여기 적혀있다시피 광고 소재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배너 광고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보는 부분인데 이 소재 다 활용이 가능하시다면 저는 다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모든 구자에 맞게 이 사이즈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다 그거에 맞게 맞추어서 광고 소재를 만들어 주시면 이 모든 걸 다 저희가 설정을 해서 세팅을 진행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어떤 소재가 활용도가 좋을지는 진짜 돌려보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소재 부분 구자를 다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요. 이런 소재는 진짜 많으면 많을수록 되게 좋거든요. A/B 테스트를 통해서 이런 성과나 그런 걸 써서 이제 보다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가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답변 드리는 와중에 댓글이 있는데요. 요즘에 저희 다른 마케터 분들은 뭐 메타 컨퍼런스에서 전환 그리고 트래픽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전환 광고만을 운영하는 게 오히려 효율이 좋다고 한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신규 브랜드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지 좀 궁금하다고 합니다. 네, 전환 트래픽 같이 가져가기보다 점점 더 전환 비중을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들 한해서입니다. 신규 브랜드들은 당연히 처음 광고로 노출하는데 구매를 바로 가져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전환을 낼 거라는 그 데이터 학습도 되지 않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트래픽 인지도로 가져가면서 점점 전환의 캠페인 비중을 늘려가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뷰티 업계가 진짜 제품이 정말 많잖아요. 진짜 수도 없이 쏟아지고 수도 없는 브랜드들이 런칭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뷰티 업종에서 메타 광고가 좀 필수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다른 배너 광고들 중에서도 메타 광고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또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고 그리고 2030 세대를 타겟으로 한다면은 특히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저는 메타 광고라고 보고요. 요즘 다 인스타그램 다 하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메타에 일단 집중을 하고 거기서 이제 만약에 더 소자본의 어떠한 조금 가용 비용이 더 있다 하면은 다른 그런 DA 지면을 써서 저희는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화장품 뷰티면 2030 여성이고 또 많은 콘텐츠를 소비하고 뭐 DM으로 메시지도 보내고 핸드폰을 들 때마다 거의 많이 사용하는 게 메타잖아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좀 자연스럽게 광고를 노출하고 구매까지 가져올 수 있도록 저희가 메타 광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뷰티 업계에 있어서는 이제 메타 광고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사실 필수적인 마케팅 전략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메타 광고를 같이 하되 SA를 하든 뭐를 하든 그런 가용 비용에 있어서 더 추가적으로 늘렸을 때 그러한 비용
그런 전략으로서 활용하는 게 전 맞다고 보고요. 여기서 이제 메타 광고로서 정교한 타겟팅, 그리고 시각적인 콘텐츠의 활용, 실시간 성과 분석, 브랜드 인지도 확대 등 다양한 측면에 있어서의 성과가 발생하는 그러한 매체예요. 그래서 메타 광고가 이제 이러한 뷰티 브랜드가 성장하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비용 대비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메타 광고는 이제 뷰티 업종에서 필수적인 그러한 광고 전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브랜딩을 하면서 나중에 전환까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뭐 인스타그램 계정도 같이 활성화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 광고도 함께 가져가시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저희가 말씀드린 거 한 번씩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처음에 정교한 타겟팅 가능하다고 말씀을 주셨고 광고 소재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교한 타겟팅이라 하면 다시 한번 말씀 주시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타겟팅 자체가 이제 뾰족하게 된다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리타겟팅도 가능하고요. 또 이러한 메타는 진짜 세밀하게 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나이, 관심사, 뭐 이런 되게 많은 식으로 이제 세분화해서 쪼개서 이제 그 분들에게만 이제 도달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 드리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광고 성과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뭐 트래픽 광고로 진행하시면서 모수가 많이 쌓이게 되면 뭐 맞춤 타겟, 유저 타겟도 모두 다 활용이 가능합니다. 뭐 구매를 많이 가장 할 것 같은 사람들을 타겟팅 한다거나 아니면 이미 구매를 했던 사람들과 좀 유사한 타겟팅을 진행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저희가 원하는 퍼센테이지까지 설정하면서 광고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정교한 타겟팅으로 메타 광고가 진행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활용 가능한 광고 소재가 뭐가 있었죠? 되게 많았죠. 이미지 소재도 있었고, 동영상 소재도 있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움짤 같은 형태의 이미지 소재도 좀 활용할 수가 있었고, 그런 움짤 같은 소재가 요즘 광고 성과가 진짜 좋게 찍히고 있거든요, 데이터 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외에도 뭐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그런 광고 소재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컬렉션 광고도 요즘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다양한 제품들을 하단에 노출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댓글이 하나 더 들어왔는데요. 유사 타겟은 진행하려면 매출 규모가 상당히 커야 하지 않나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상당히 커야 한다.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당히 커야 한다는 조금 애매한 그쵸. 말이긴 한데 유사 타겟은 사실 매출보다 그 쌓인 데이터가 많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쌓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도 타겟팅을 메타 내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말씀드렸다시피 전환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 모수들을 다 확보를 하기 위해서 트래픽이랑 인지도로 가져가면서 추후에 전환을 좀 더 늘려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 이렇게 뭐 저희가 뷰티 업종에 있어서 메타 광고가 필수인 전략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 있었던 내용 참고하셔서 조금 광고 성과를 더욱 높이시고, 또 신생 브랜드일 경우에는 이러한 전략들을 많이 활용하셔서 더 효과적인 그런 성과로 입증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하고 더 필요한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여기 연락처로 바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날씨 추운데 따뜻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